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죠. 다들 다이어트가 이제 너무 힘든 이런 시기가 왔는데, 명절 때 1, 2kg 찌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또 이제 저도 막 입맛이 좋아져가지고 살이 이만큼 쪘어요. 달덩이 같죠? 진짜. 근데 살이 쪄서 보기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살 빠지셨네요. 뭐 인물이 더 핸섬해지셨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이제는 인물에 집착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아마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누구보다 인물에 집착하는 막 그 자기 꾸미기에 약간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나이가 드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들 10월 운세를 봐드려야 되는데, 딱 보기 전에 한 분이 9월 운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이분 공수 먼저 드리고 원숭이띠 여러분들 공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이미 성함이에요. 최순규님, 80년 음력 5월 29일생 경신생입니다. 건강 회복 중인데 사람 풍파가 있어서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힘드네요. 좋은 기운 좀 주세요. 경신생 음력 5월 29일. 음력 5월 29일. 최승규씨 건강 회복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자, 본인이 이제는 이제 눕는 삼재예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나가는 삼재입니다. 승규 씨가 저는 멀리 사시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서울에서 멀리 사시는 분으로 그냥 느껴져요. 그 느낌이 너무 멀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일단은 우리 승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장사 수완은, 그 사업 수완은 없으신 분으로 보여요. 근데 딱 보여지면 공무원직이나 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조금 엎어진다, 그리고 건강도 조금 안 좋고 사람의 풍파가 있다 이러시는데, 승규씨 같은 경우에는 일처 종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여성분과 그냥 혼인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이혼하지 않고 살기는 좀 힘들고, 인연이 조금 힘들다, 인연줄이 굉장히 약하신 분, 만나는 사람마다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뭔가 본인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승규씨네요. 그래서 승규씨가 어쨌든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좌중해서 천천히 알아보시는 게 좋고, 내후년 2025년부터 조금 풀리시는 게 보여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삼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몸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이 보였어요. 진짜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을 딱 짚으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그걸 많이 타는 거예요. 몸으로 많이 치고 간다, 삼재의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 금전이 안 모여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면 일은 해요. 내가 일은 하는데 돈이 조금씩 모인다든지, 아니면 빚이 조금씩 내려가고 내 생활이 조금 윤택해진다든지, 이런 좀 드라마틱한 상황이 좀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 벌면 내가 좀 딱 청산하고 좀 새롭게 확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어떻게 느낌이 어떠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느낌이 어떠냐면 젊었을 때보다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2, 3년 동안 돈이 너무 없어서 씨가 말라서 너무 힘들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부동산을 잘못 구입하셨던지, 주식을 잘못 사셨던지,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고력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너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거를 갚아 나가시다 보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금전이 있지만 그 금전을
다시 되갚는 데에 사용하셔야 돼서 500을 벌면 300이 나가는데 고정 지출이 그리고 나머지 200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려고 하니 자식도 키워야 돼, 집 대출도 갚아야 돼, 내 생활비 먹고 쓰는 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10월 달에도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시거나 아니면 금전을 조금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숫자에 조금 저는 이런 말 할 때가 굉장히 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제가 험한 단어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는 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처가 되실까봐. 그리고 저보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리신 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확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어쨌든 수에 조금 약하세요. 약하신 부분이 셈에 좀 어른들 표현에 셈이 흐리다. 셈이 흐리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도 잘 못 받고, 내가 빌렸는데 잘 못 갚고, 그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원숭이 띠신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걸 적어 놓으신다든지 받을 돈을 조금 더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법적인 것까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구 4인방이 있었어요. 4인방이 있는데 이제 3명이, 한 명이 결혼할 때마다 3명이 부주를 50만 원씩 걷어서 150씩을 한 거예요. 이 세 친구는 20대에 다 결혼을 했어요. 이 한 친구는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나머지 두 친구는 그래 너무너무 축하한다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드디어 가는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 두 친구끼리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생활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이 젊었을 때 10년 전 50만 원과 지금 50만 원의 갭은 굉장히 크잖아요. 20대 때의 사회 초년생의 50만 원 가치와 이제 30대에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을 잡았을 때 50만 원의 가치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50만 원은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걸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걸 막 어디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친구인데 상황이 안 좋아졌겠지, 이해해야지. 이런 파와 또 어떤 파는 준 건 받아라, 뭐거나 말거나.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요, 부주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줘놓고 못 돌려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셈이 흐리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적어 놓으시고 조금 철두철미하시는 게 구설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삼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체력도 많이 내려가셨을 거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막히는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댓글에 보니까 깨비도령님 내년을 대비해서 삼재풀이 합동으로 안 하시나요? 저는 항상 삼재풀이 합동으로 합니다. 언제 하냐고요? 저는 정확하게 설이 지나고 나서, 설이 구정이잖아요. 음력 1월 1일 지나고 3, 5, 7, 9, 11, 13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접수한다고 할 때 접수하시면 벌써 막 한 5, 6차씩 하잖아요. 그렇게 접수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거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관제에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10월 달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수가 보입니다. 사고수라는 거는요,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들을 얘기해요. 교통사고, 내가 뜻하지 않았죠. 근데 뒤에서 나를 박는 것도 교통사고예요. 그쵸? 내가 어디 가다가 가로수 들이박는 것도 교통사고예요. 뭐 인명사고가 없으면 너무 다행인데, 인명사고, 누구를 다치게 한다든지 뭐 잘못되게 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없으면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 더, 그냥 길 가다가 시비가 걸려서 내가 법원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사고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지하철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나를 와서 때렸어요. 당연히 고소해야죠. 이것도 관제예요. 그쵸? 내가 남을 고소하고 나도 가면 조사 받아야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조사를 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관제입니다. 그래서 관제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사고 수가 있는 관제라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음주운전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건 본인 목숨도 본인 목숨이지만 남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저도 술을 마셔요. 저 무당분들은 술 안 마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본인 체질에 따라, 그리고 또 신을 받고 나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는 케이스. 저는 저희 이게 여담인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담금주 아시죠, 여러분? 2리터짜리 이거를 하루에 드시는 분, 그리고 담배를 보통 한 4-5갑 이렇게, 옛날에 옛날 나이브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소리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그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슈퍼집 아줌마랑 친해가지고 그 솔담배를 자꾸 이제 발주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주시는 분인데, 그때 한 갑에 2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걸 어쨌든 하루에 4-5갑씩 피우시고 술을 대병으로 드시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 간암도 아니고 폐암도 아니고 위암으로 돌아가신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원래 술을 굉장히 못 마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왜 애들이 굉장히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소주 한 2-3잔이면 얼굴이 확 빨개져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 타입이었는데, 신을 받고 나서 한 소주 한 2-3병은 거뜬히 마실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저도 어떤 분도 봤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난청인 거야. 보청기를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조상신으로 들어오셨는데, 젊으신 여성분인데 귀가 먹었어요. 진짜로. 그거는 자기가 안 들려요 이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보청기를 끼시는 분도 저는 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술을 저도 먹지만 운전할 땐 100% 저는 아주 가까운 거리 대리를 부른다는 점, 그 점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하고 나를 조금 컨트롤을 잘 할 때 내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좋게 변해져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막혔다 그러면 오시는 손님한테 오히려 조금 더 퍼줘 보세요. 아주 왜 그런 얘기들 알죠? 연예인들, 가수분들이 그렇잖아요. 한 명의 관객이 있어도 나는 열심히 노래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 장사를 해요. 한 사람의 손님이 있어요. 어차피 버려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 버려야 돼. 이 사람이라도 만족하고 가면 그 사람이 소문을 내줘요. 그쵸? 만약에 내가 미용실을 해요. 한 사람이 와요. 장사 너무 안 돼. 남지도 않아. 나 이 손님 하나 받아가지고는 나 남는 것도 없어. 그 손님한테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야. 어차피 문은 열었죠. 전기세도 나가고, 어차피 나는 오늘 일을 하러 나왔는데 손님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커피도 한 잔 타주고, 여유롭게 있으시라고 말동무도 해주고. 요새는 근데 말동무 해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니까. 싫어하시면 눈치껏 조용히 그냥 커피나 드시게 하고 잡지나 이렇게 하시고, 머리 할 때 오늘 손님도 없어갖고 내가 시간이 좀 많아서 그냥 영양도 조금 더 많이 챙겨드렸어요. 영양을 많이 해가지고 머릿결 좋아지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가서 또 단골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좀 퍼준다, 손해봤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한번 퍼줘보는 거예요. 엄청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님이 뒷타임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점을 보고 있어요. 손님이 왔죠. 그 한 손님한테, 물론 이 손님한테 집중해서 점사를 보지만요, 그 손님도 자기 얘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러면 뒤에 손님 없으면 계속 들어줘요. 커피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점사 보러 오시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저한테 점 보러 KTX 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점사 한 1시간 보고 내려가면 하루가 끝나니까 굉장히 어렵죠. 전화점사로 많이 하시는데 직접 대면하실 때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오세요. 저도 커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커피 한 잔씩은 대접해드리고, 또 점집이라는 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왔다 가시는 손님한테 뭐라도 하나 쥐어서 보내요. 그래야 우리 집이 좀 풍요로워진다, 이런 속담? 그 옛말, 속담이라기보다는 옛말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다 가시는 손님한테 그냥 가시게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고, 또 원숭이띠 여러분들 삼재에 영향이 너무 많으시니까 삼재를 조금 깨끗하게 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내년이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미리미리 접수하셔가지고 삼재도 깨끗하게 푸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 예약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어려운 점도 좀 풀어나가시는 10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댓글란에요. 여러분들의 성, 그리고 생년월일, 음력으로 생년월일, 그리고 2023년 개묘년 마지막에 하반기에 있을 가장 궁금한 점 한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달 띠별 공수 드릴 때 추첨을 통해서 한두 분이라도 5반기로 공수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